1997년 외환위기가 11월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7년 1월 달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업자가 넘쳐나고 건국 이래 사상 최악의 국가부도 사태를 우리는 97년에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97년에 갑자기 뻥하고 터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1996년 하반기부터 자금난 때문에 부도위기에 몰린 대기업 관계자들이 많았답니다. 1996년 하반기에 서주산업, 유한건설, 우방 등 규모가 큰 몇몇 기업들이 부도내고 쓰러졌고, 기아차, 쌍용, 산미, 진로, 한보 등의 유수 대기업들이 자금난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보라고 하는 곳은 1996년 12월부터 이미 부도 초읽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한보철강을 은행 돈 잡아먹는 불가사리로 이미 97년 12월부터 이제 소문이 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7년 1월 20일 한보가 이제 부도가 난 거죠. 1월 21일 아침에 부도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커서 이제 은행들이 함부로 부도 처리 못하고 은행 감독원에 처리 방안을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청와대까지 이제 이어졌다고 합니다. 1월 23일 1997년 1월 23일 채권단 회의에서 모든 주식을 이제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1월 31일 날 한보의 정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끝이 아니라 금융 스캔들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보 사태 이후 이제 부실해진 금융기관들이 이제 부도 위기에 이제 내몰리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간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요, 1997년 4월 달에 한국의 신용 등급이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지표는요 괜찮았어요. 그 전까지 연평균 8% 이상의 고도 성장을 3년 이상 지속했고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1996년에 5% 미만으로 안정이 되고 이래저래 상황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괜찮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놓치고 있었던 거죠. 경상수지 적자, 그 중에서도 단기 외채가 급증했다라는 걸 우리는 제대로 이제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제 1994년에서 1996년 일본의 엔케리 자금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 엔케리 자금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한국이 IMF를 맞게 된 거죠. 참 이제 충격적인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많이 생겼죠. 기업들이 연쇄 부도와 이제 이런저런 여러가지 이제 사항들이 이제 한국의 IMF 위기를 부른 거죠. 한보 같은 대기업이 부도를 낼까 설마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이제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서둘러 이제 회수하면서 이제 뒤집어진 거죠. 2월달에 한보, 그리고 3월 20일날 산미그룹이 부도를 냈고요. 4월달에는 진로그룹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대농그룹이요, 6월달에는 한신공영이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들이 함께 부도 처리가 됐었습니다. 협력업체와 거래업체까지 연쇄 부도를 내는 부도 도미노 사태가 엄청나게 이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충격들이 계속 이제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요, 1997년 7월에 태국에서 경고음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헤지펀드가 태국 바트화를 투기 목적으로 공격하고 이제 바트화는 바닥을 모르고 폭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널리 퍼져 나갔었습니다. 소수의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태국발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아시아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자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들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따라하게 됐었습니다. 그런 이제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금융시장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래저래 국내에 있는 유수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더욱더 이제 충격에 빠졌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기아차도 이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태풍이었습니다. 기아차는 재계 서열 8위 거대 기업이었고 이래저래 이제 미치는 여파가 이제 되게 컸다라는 겁니다. 기아차 부도 사태가 이제 정치적인 이해타산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맞물리면서 조기에 수습 못되고 100일 동안 어정쩡한 상태로 지나갔었습니다. 이런 전환 위기들 중에도 달러를 구하지 못했고요. 100일을 골든타임 100일을 놓친 기아차 사태 때문에 이제 더욱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째깍째깍거리기 시작했던 외환시장의 시한폭탄은요, 결국 민간 금융의 위기가 정부 위기로 전환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7년 10월 초에 이제 IMF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자문평가단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 10월 20일 홍콩 정시가 소로스 등 해지 펀드의 공격을 받아서 나흘 동안 주가가 23.3% 대폭락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당시 9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지니고 있던 대만하고 1043억 달러를 보유한 중국은 간신히 위기를 피해갔지만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겪었던 한국은 갑자기 아시아 전역을 휩쓴 위기의 태풍에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투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외환위기 시한폭탄 초침이 째깍째깍거렸던 겁니다. 97년 10월 말부터 민간기업과 금융기관 차원의 미시적 신용위기가 이제 국가 차원의 거시적 외환위기로 급변한 겁니다. 외환시장이 패닉이 된 겁니다. 꽤 우려서는 꽤 무서운 일들이 이제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는 이제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상황이 태국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 당시 홍콩의 모 증권사에서는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는 보고서를 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때 벌어졌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참 충격이죠. 참 충격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또 벌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혹시나 일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은 한국의 브리치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뭡니까? 한국에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 닥칠 수 있음을 내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IMF 체제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엄청난 혹독한 일들을 겪습니다. 지방은행과 종금사의 무더기 폐쇄, 그리고 금융구조 조정, 부채 비율 축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기업 구조 조정, 노동시장 구조 조정 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충격들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외환위기의 이 상황들을 앞으로 또 똑같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좀 더 명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